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중국 을조리그 중국 치저우 현지에서 벌어지는 2라운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생생히 전해드립니다. 김성용 해설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라운드 선수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선수들 좀 성적이 어땠나요? 어제 다 못 보여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그 조한승 구단이 그 예난 선수한테 이겼고요. 네. 원성진 선수도 승리했습니다. 고혜정 선수한테. 우리 선수들이 총 그 대국을 13번의 대국을 했는데요. 13판의 대국을 했는데 그중에 11승 2패를 냈습니다. 근데 그 2패 중에서도 1패는 우리 기사끼리 둔 바둑이니까 사실상 1패만 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너무 좋은 성적을 거뒀고 첫 출발은 우리 선수들 아주 호조로 지금 여겨지고요. 아마 오늘 우리 선수끼리 또 대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자 선수들 또 바둑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같은 기간 여자 을조리그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유진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엔 을조 여자리그입니다. 오유진 선수가 이 장탱거 초단과 만났어요. 첫 대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여자 선수들은 초단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도 여자 선수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오유진 선수에 비해서 장탱거 선수는 신인이다 보니까 대결 자체가 없습니다. 큰 이렇다 할 성적이 장탱거 선수가 아직 없거든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중국 을조리그로 방향을 정했는데요. 얼마 전에 끝났죠? 흥룡사 쌍등배 대표로 마지막 그 우승을 결정 지우고 하루 쉬고 바로 이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서의 그 일정이 한 20일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체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체력 관리를 좀 체력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유진 선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주 좋고요. 네, 성적도 좋고요. 지난해 을조리그도 출전을 했었는데요. 역시 성적이 상당히 좋았네요. 5승 2패를 기록했어요. 사실 오유진 선수 5승 2패도 우리 선수한테 진 거죠. 네, 중국 우리나라의 선수한테는 사실 질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 선수끼리 맞붙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선수끼리 뒀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을조리그에는 오유진 선수뿐만 아니고 최정 선수도 나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 에이스들이 모두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김윤영 선수, 박지현 선수 등등. 그러니까 이 선수끼리 결국은 맞부딪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성적 자체가 5승 2패를 했는데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가서 그런 정도 성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상당히 상승세인 이 오유진 선수 오늘은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오유진 선수가 이번에 우한 팀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우한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리저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한을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리저 선수는 사실 천야오의 선수하고 89년생 아주 듀엣으로 아주 유명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특이하게도 대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천야오의 선수는 바둑을 계속했는데 리저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였는데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북경대를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죠. 네. 근데 재밌는 점은 거기서 수석을 했다는 겁니다. 학교를. 뒤늦게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 프로 바둑계의 가장 자존심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한 자존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그 기사가 우한 출신이고요. 김승준 구단이 우한 팀의 연구생들을 오래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이제 우한에서 우한 팀 연구생들을 지도했었습니다. 장탱거 선수는 2014년에 프로가 됐는데요. 사실 이렇다 할 기록이 없다는 것은 아직 기량이 아무래도 정상급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저우 팀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장탱거 선수가 더저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팀 나온 겁니다. 더저우 팀의 주장으로 이번에 참가를 했습니다. 아마 자기 고향팀으로 나오니까 상당한 또 애착심을 가지고 애양심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 이
우리 선수들의 어제 성적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유진 선수는 어제 마위안 위안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저희가 어제 을조리그에 5명의 이 여성 기사가 출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이 박지은 선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박지은 선수도 있죠. 네. 박지은 선수도 있고 박지연 선수도 네. 있고요. 네. 사실 뭐 예전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중국 리그가 생기면서 박지은 선수의 몸값을 얼마나 책정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박지은 선수가 최고의 기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박지은 선수하고 이제 최정 선수하고 이제 몸값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박지은 선수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좀 바뀌었을까요? 뭐 제가 그 속사정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네. 어려운데요. 제가 처음 중국 여자 리그가 생겼을 때 최고 몸값을 받았던 선수는 중국 선수, 한국 선수 다 합해서 박지은 선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의 선수들은 위지잉이라든지 중국의 탑 여자 선수와 비슷하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박지은 선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지잉 선수의 2배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굉장히 큰 대우를 해줬죠. 예. 네. 또 한국 여자 바둑의 또 자존심이라고 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아무래도 위지잉 선수와 최정 선수, 모유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박지은 선수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 충분히 뭐 박지은 선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남자 을조리그는 총 8라운드, 이 4대4 단체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자는 7라운드로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라운드 수도 좀 적고요. 여자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이 한 팀이거든요. 예, 2명이 한 팀입니다. 갑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방식을 좀 바꿔서 여자 갑조 같은 경우는 3명 선수를 보유하고 2명이 출전을 합니다. 원래는 후보 선수가 없었는데요. 네. 규정이 좀 바뀌어서 후보 선수를 두는 걸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갑조 리그에 여자 갑조 리그에 용병 선수를 출전시키는 걸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김채영 선수가 지금 갑조 리그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갑조 리그와 을조 리그의 대국료 용병 선수들한테 대국료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아무래도 좀 일정이 편한, 네. 일정이 편한 을조 리그를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갑조가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뭐 위징 말고는 없는데요. 뭐. 들 사람이 없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여자 선수들은 지금 위세가 대단합니다. 남자 선수들이 지금 약간 기죽어 있는 거를 여자 선수들이 네. 오히려 조금 길을 살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참 바둑이라는 게 묘해서 시합이 많고 경험이 많이 들수록 이제 선수들은 성장합니다. 근데 남자 선수들의 대국수에 비해서 여자 선수들이 한 2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네. 여자 선수의 기량이 더 빨리 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의 실력 차이의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은 뭐 오유진 선수가 퓨처스리그 선수로도 이제 뽑혔고요. 오유진 선수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 리그를 출전하고 우리나라 여자 리그를 출전하고 중국 을조 리그를 출전하고 네. 퓨처스 리그를 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리그를 출전하는 거예요. 그럼 대국수만 해도 벌써 몇십 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합들이 많다는 것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장탱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을조리그 7판이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두는 시합이 이 7판을 제외하고 여자 시합 뭐 몇 번 정도 하면 많이 해봐야 20판 미만인데요. 네. 오유진 선수는 3개 리그만 해도 40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벌써 대국수에서도 공부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 경험 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승부 감각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유준 선수가 참 대단한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성적이 좋아서 아무래도 좀 여유도 생기고 좀 나은 면이 있습니다만 그 국가대표 연구실에 오는데 집에서 출발하면 1시간 30분이 걸려요. 지하철로요. 네. 굉장히 먼 곳에 사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3시간이거든요. 거의 1시간 반도 이제 빨리 할 때 1시간 반이고 보통 넉넉 잡으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통학거리가 4시간 거리인데 제가 너무 힘들지 않냐. 그리고 끝나면 국가대표 또 끝나면 9시거든요. 네, 요즘 또 예, 늦게까지 하거든요. 늦게까지 하죠. 그러면은 견딜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다시 또 집에 가서 운동을 해요. 예, 그 와중에 네. 예, 체력 관리를 해요. 정말 그래서 대단합니다. 보고 여자들이 더 지독하구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지독하구나.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놀라고 최철한 선수가 이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포스코 팀 주장인데 네. 최철한 선수는 최근에는 아침 6시에 운동을 한다 그래요. 6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8시까지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꼭 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기 관리하는 능력이 이제 굉장히 향상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 스트레스를 술 한 잔 마시고 풀고,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활이 좀 불규칙하고, 보통 올빼미 생활이라 그러죠. 예, 밤에 잠 안 자고, 네. 그러는데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보다 당장의 성적은 아마 못 낼지 몰라도 선수 생활은 굉장히 길겠구나 하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자, 지금 바둑은 한쪽 귀가 없는데 반대편만 두고 있습니다. 이 포석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포석입니다. 또 이 우아기의 정석은 굉장히 옛날에 좀 많이 쓰였던 정석 아닌가요? 네, 사실 이 정석은 굉장히 오래된 정석이고요. 제가 어릴 때도 많이 쓰였던 수법이고 70년대에도 있던 수법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흔히 말하는 족보에 있는 수들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두면은요 거의 끊었어요. 그러면 늘고 뭐 이렇게 두는 게 거의 정석같이 이제 두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한 70년대 많이 두었던 수법인데요. 요즘은 여길 젖히면은 느는 수가 거의 대세입니다. 이 수가. 끊는 교환을 하지 않고요. 이게 대세고요. 이렇게 두면은 훅도 손을 빼요, 보통. 이런 대로. 아니면 뭐 지금은 이쪽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고요. 손을 많이 뺍니다. 여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늘면은 이게 끊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막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자세가.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두면은 거? 이제 네. 이런 거는 이렇게 활용을 당하잖아요. 네. 이거는 한 점은 잡았지만 뭔가 많이 당한 느낌이죠. 그런데 늘고 여기를 넣을 때 이쪽을 막으면 요 한 점은 못 잡지만 그런 거 당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자세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럼 요 한 점이 좀 외로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느는 수가 이제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고 이렇게 이제 이어서 두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약간 무겁다고 해가지고 그냥 보류하고 손 빼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네. 과연 장탱거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젖혔네요. 이렇게 두는 것도 정석이죠. 두는 방법은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돌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 돌의 위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돌이 보통은 어떤 경우에 맞냐면요. 이렇게 A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때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요 A. 그리고 여기 B에 있을 때 많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 C에는 이 형태가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예. 네. 근데 지금
A와 B에 있을 때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지금 C에 있을 때 이 형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유진 선수가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단수 치고 이어서 싸우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때 이제 백 이렇게 눌러 막아서 이제 전투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제 뛰어서 두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두고 이걸 하나 끼워 두고 두는 게 수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고 상당히 복잡한데요. 지금은 여기 이어두는 것도 방법이겠는데요. 이어둬도 되겠습니다. 네. 버리는 거죠. 버리고 두는 방법인데 네. 지금은 요 돌의 위치가 나빠요. 흙이요. 아까 말씀하신 A의 위치에 있다면 좀 달라지겠죠. 아니 이게 요 밑에 있어야지 네.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지금 자세가. 왜냐면 이 호구가 너무 딱이지 않습니까? 요거 버려도 지금 백이 충분히 줄 수 있죠. 네. 외세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정석 선택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그렇다면 여기를 단수 치고 이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수를 생각하겠죠. 장태건 선수도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느는 것보다는 젖히는 수를 둔 거예요. 단순 쳤고요. 네, 오유진 선수의 올해 성적을 살펴보니까요. 확실히 남자 선수들보다는 대국량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럼요. 네, 31판을 총 두었고요. 24승 7패를 기록했는데 이 최근 5경기를 보니까 4승 1패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최정 선수와 쌍벽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던 선수입니다. 근데 그 최정 선수보다 오히려 나이가 어려서 2살이 어리죠. 어려서 더 유망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오유진 선수는 중간에 바둑을 한 1년 반을 쉬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아마 그 기간이 아니었다면은 더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유진 선수는 그 1년 반을 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정 선수와의 갭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최정 선수도 어릴 때도 참 대단했지만 오유진 선수가 더 낫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오유진 선수는 잘 뒀어요. 그 어릴 때. 그러니까 2살 언니보다 큰 차이가 안 났었으니까요. 보통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커서는 뭐 그 2살이란 나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릴 때 2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의 나이에는 2살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잠재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네. 잠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최정 선수보다는. 두 선수는 그 동문이기도 하고 같이 바둑을 배웠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친하죠. 굉장히 친하고. 보통 저렇게 이제 친하면서 경쟁은 잘 안 되는 건데 친하면서 경쟁하는 관계. 그러니까 아주 좋은 관계죠. 대부분 저렇게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선수의 라이벌을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띄우고 강조하다 보면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실제로 대국도 많이 했죠. 그럼요. 두 선수 네.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그 경쟁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지금 위징 선수가 이제 중국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둑 쪽의 그 공부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위징 선수가 대학을 들어간 이후에 그 오유진 선수와 그 최정 선수가 그 승리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위징 선수한테. 그런가요? 예, 위징 선수가 대학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여자 선수들이 잘 못 이겼는데 지금은 뭐 전혀 위징 선수를 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 좋아지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다른데 호기심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소홀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것에 견문이 넓어지면서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좀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학 간 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가 언제까지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 뭐 그걸 갖고 뭐라고 좀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는 항상 그 얘기예요. 신문을 보지 말라고. 아, 신문을요? 세상을 알게 되면 바둑이 줄어든다고. 바둑 실력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네. 세상을 알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건 참 옛날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많이 하죠.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 바둑 공부가 소홀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능력은 더 나아지겠죠. 생활의 능력은요. 그러니까 저는 인류 기사들은 이렇게 오히려 바둑에만 전념하는 게 훨씬 좋다고 보고요. 이제 저같이 이제 평범한 기사들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위지인 선수가 대학을 들어간 것은 우리 바둑계로 보면 다행입니다. 우리 여자 선수들이 위지인 선수를 전혀 겁을 안 내요, 지금. 네, 뭐 오유진 선수가 황룡사 결승전이었죠. 이 최종국에서 멋지게 물리쳐줬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중국 그 프로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 다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창하오 구단도 대학을 들어가고 다 대학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구리 구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인류 기사들이 다 대학을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모든 선수들이 누구는 대학을 가고 누구는 안 가면 바둑 공부만 하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대학을 가면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만이 없죠, 서로. 네. 예. 그러면 대학을 들어간 프로 선수가 낫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볼 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령 지금 제일 잘 두는 기사가 커제인데 네. 커제는 대학을 안 가고 나머지 기사는 대학을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지금 그 시간에 바둑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커제는 안 가고 다른 기사 가라면 안 가죠. 근데 커제가 대학을 가라고 커제도 가니까 다른 기사들도 다 가라 그러면은 다 동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신진서 선수한테 대학을 가라고 하고 나머지 기사들도 대학을 가라 그러면 동의하겠죠. 근데 신진서는 안 간다는데 나머지 기사 보러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중국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네, 조금 다르죠. 좀 다르죠. 네. 정책적으로 이제 밀어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지금 오유진 선수가 역시 있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보고 반대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에 드는 수인데 지금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늘고 이제 젖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것은 좀 호각의 진행인가요? 여기 이제 돌의 위치가 지금은 이쪽 위에 있는 게 좀 나을 수 있죠. 이 모양은. 그러니까 이게 실리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실리적으로 두는 것 같은데요. 근래 들어 이 알파고 포석이라고 할까요? 좀 네. 독특한 포석을 많이 봤더니 오늘 바둑은 다소 좀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요. 알파고의 바둑의 연구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이제 여자 선수들도 마음껏 둘 것 같아요. 남자 선수들도 지금 긴가민가하고 막 쓰는 상황인데 좀 여자 선수들보다는 좀 자신 있게 두고 있죠. 두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연구량이 남자 선수에 비해서는 여자 선수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두지 못하는 거죠. 여자 선수들도 활발하게 둘 그 상황이 곧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유진 선수도 마찬가지. 오유진 선수는 지금 알파고 봐도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거의 중국에 있었잖아요. 네, 너무 바빴죠. 바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연구된 걸 전혀 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선수들이. 적어도 누구랑 좀 얘기 좀 해보고 연구를 조금이라도 했어야 그게 자신 있게 써지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그냥 쉽게 판단하고 두기에는 아직 좀 기량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할 만큼 올라와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남자 선수와의 그 기량 차이는 있는 거니까요. 탑 기사와의 차이는 있는 거니까 아마 이제 탑 기사들과 그 연구회를 같이 하면서 자신 있게 이제 알파고 보석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유진 선수는 뭐 퓨처스 리그에 선발이 되면서 이제 남자 선수들과 뭐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당찬 또 목표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 랭킹 50위 안에 드는 게 목표라고 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오유진 선수는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한 것이 오유진 선수가 지금 98년생인데요. 이제 98년생 중에 남자 여자 통틀어서 그 탑은 이동훈 선수입니다. 이동훈 선수가 이제 98년생 중에 탑이에요. 근데 그 외의 기사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남자 기사들 중에서 뚜렷하게 오유진 선수보다 잘 두는 기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남자 기사와 비교해도 같이 자기 나이의 네. 기사들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충분히 남자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자기 나이 또래에 있는 기사들보다 이미 뒤져 있으면 사실 약한 겁니다. 그런데 오유진 선수는 같은 남자 98년생 선수와 비교했을 때 이동훈 선수를 제외하면 약하지가 않아요, 전혀. 예. 그거는 뭐 충분히 남자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50위가 아니고 목표를 이동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이동훈을 이기는 걸 목표서 네. 그 98년생 중에 내가 제일 잘 두는 기사로 목표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자 기사 중에서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아무래도 최정 선수일 텐데요. 최정 선수는 랭킹 54위에 랭크가 돼 있다고 합니다. 50이라고 얘기한 게 최정보다 앞서겠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오해를 했네요. 일단 최정 먼저 이기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두 선수,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 상금 랭킹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네, 2017년 5월까지의 상금 랭킹을 보니까요. 이 최정 선수는 랭킹 7위였고요. 오유진 선수가 상금 랭킹 10위더라고요. 항상 그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자 선수가 그 랭킹 10위에 한 명 정도는 들어갑니다. 보통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선수들보다 그 좀 덜 치열하죠. 덜 치열하다 보니까 독주하는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금이 한 선수한테 쏠리게 되기 때문에 남자 선수들과 그 대등한 정도의 그 상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이민 선수가 거의 뭐 독보적이거든요. 시에이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항상 랭킹 10위 안에 매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이상 랭킹 10위 안에 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자 선수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자 선수들의 무대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한 명이 아닌 이제 두 명이 들 확률이 높아요. 최정 오유진 선수는 네.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목표가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둑리그에도 뽑혀야죠. 퓨처스가 아니고. 최정 선수가 앞서 먼저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앞서 있는 선수가 있으면 뒤에 있는 선수들은 좀 쉬워요. 항상 처음에 그 유리천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천장을 뚫는 게 어려운 거지 그 다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볼 때 루이 구단이 대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박진 구단이 대단한 네. 것이고 그런 기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후배들이 또 잘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고민이 이어지는데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쪽 손을 빼는 것이죠. 손을 빼면은 또 이 자세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이 네. 흙의 모양이 아주 크죠. 상변과 우변 일대가 다 좀 모양이 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귀도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을 만약에 두어야 한다면은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느는 수고요. 늘면 이제 당연히 날짜를 둘 거고요. 이쪽에 있는 돌의 그 압박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백이 이런 걸 피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이 유리하니까 젖히면 끊어서 이쪽 끊는 것과 요 단수 치는 게 맛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바둑에서는 두지 말라고 하지만 빈 삼각이 지금은 아주 좋은 수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이거 두면 바로 끊어서 이제 자세가 안 나오고요. 이건 흙의 주문이고요. 백이 이제 이렇게 늘고 이렇게 이제 막아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변을 좀 지우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이제 흙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면은 두던 거니까 이거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막아서
오히려 이쪽을 좀 지우는 거죠, 백이. 이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간명하게 뛰는 겁니다. 뛰면은 이제 끼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 빠르게 두고 나서 손을 빼는 작전이죠. 그러면 요 교환이 백이 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고요. 네. 지금은 여기를 좀 교환을 하고 손을 빼느냐, 아니면 바로 손을 빼느냐, 이런 것 같아요. 손 빼면 아무튼 무조건 뭐 오유진 선수는 이걸 제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의 기로예요, 지금은. 장탱거 선수 초반부터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요. 그쪽을 역시 짚어가네요. 날일자로 짚어가네요. 예, 일단 축이 유리하니까 젖히는 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젖히는 수는 없다고 봐야 되고. 네, 흑은 그렇다면 웅크리는 한 수로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웅크리는 수가 지금 뭐 딱이라고 봐야죠. 예. 오유진 선수의 바둑 초반 아주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는 저희는 잠시 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중국 을조리그 오늘은 여자 리그 2라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유진 선수 초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유진 선수의 다음 수는 웅크리는 한 수로 보이고요. 그러네. 다음 이 장탱거 선수의 다음 수가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오유진 선수가 소속된 팀이 이제 무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자로는 무한이죠, 무한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허브공항인데요, 이 무안이요.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가게라고 들어보셨어요? 장가게 많이 들어봤죠. 예, 중국어로 하면 장자제인데요. 네. 그 장가게를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우한공항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가 창사공항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 우한입니다, 여기가. 장가게 가보셨나요? 예, 가봤는데 네. 장가게 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가면은 여기가 이제 호북성의 성도인데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 강을 끼고 북쪽과 남쪽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굉장히 큰 도시고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활동을 했던 그 김승준 구단이 지금 을조리그에 가 있어요. 지금요? 예, 을조리그에 가 있거든요. 예. 아마 오유진 선수 팀 응원 많이 할 겁니다. 본인이 무한 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그 팀 선수기도 했고, 또 거기 연구생들을 많이 가르쳤고요. 네. 자,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재주 있는 그런 선수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돌들이 좀 가벼워졌잖아요. 흙의 모양이 이 빈상각이 되다 보니까 이 가벼운 돌들을 빨리빨리 그냥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간명하게 처리하고 싶다 이겁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비빈다 그러는 거예요. 흙의 다음 수도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뭐 위에서 혹은 아래에서 젖히는 거 뭔가 백에게 좀 리듬을 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는 사실은 위로 젖히는 걸 거예요. 눌러가고 싶잖아요. 네. 기분은. 이제 이게 눌러가려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백이 맞젖히는 수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맞젖히면은 뭐 이렇게 뒤로 물러선다고 했을 때는 막을 때 끊는 거를 방비할 수 있죠. 요 교환이 있어서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죠. 큰 도움이 되죠, 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백의 주문대로 둬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길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는 거는 여길 두더라도 끊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넣는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러면 백이 이걸 젖힐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주면 뭔가 호구라도 이렇게 쳐야 되는데, 네. 그때 이걸 막고 이렇게 두고 아마 뭐 이걸 민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명하게 처리하겠. 뭐 이거 두 점 두는 거랑 잡는 거 맛보기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좀 가볍게 두기보다는 안에서 뭔가 좀 처리하겠다, 좀 제대로 뭐 이런 뜻이에요. 기세는 이쪽을 뚫는 겁니다. 네, 나가고 싶기도 하거든요. 기세는 사실 여긴데요. 근데 이걸 두면은 이렇게 위로 젖혀갈 것 같아요. 늘면은 빠진다든지 이어서. 이것도 백의 자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장탱거 선수가 둔 수는 좀 프로 같은 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저런 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내심하긴 했는데요. 좀 평범하게 두지는 않는 수죠. 일단 위로 늘었네요. 네, 간명하게 예. 늘어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당장 막는 수는 어차피 끊으니까 일단 이거는 못 둔다 이겁니다. 지금 생각은. 자, 근데 다음이 있어야 돼요. 장탱거도. 지금은 따라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한 번 더 받아주면 이제 막는 게 가능하죠. 네. 잡히죠? 이건 두 점 갈 데가 없습니다. 자, 이런 때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어렵습니다. 여자 바둑에서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변화가 잘 안 나오는데 나오네요. 장탱거 선수도 이제 더저우 팀의 주장이니까. 아무튼 주장 맡은 선수들은 책임감이 커요. 굉장히 커서 부담도 되고. 네, 더구나 이 여자 리그는 2명이 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또 주장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역시 위로 올리네요. 근데 이 선수 일단 느낌이 좋네요. 좀 우리 입장에서는 무명의 선수인데, 네. 물론 지금 몇 수 안 뒀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바둑을 두는 그 내용이 일단 기본기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제 예난 선수의 바둑을 봐도 그렇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연한 선수 자랑을 한참 했잖아요. 네. 조한 선수 상대로 잘 둔다고. 근데 저희가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이게 뚜루룩 두어졌는데 그 다음부터의 내용은 참 그렇더라고요. 조한 선수가 너무 잘 둔 건지. 저희가 좋은 것만 봤나요? 그래서 조한 선수가 나중에는 너무 많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놀랬습니다, 제가. 그거는 여기를 젖힌다는 건 아프지만 여기 두 점 맞는 건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 점 머리를 맞으면 아마 이걸 넣을 것 같아요. 이걸 막을 때 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두고 흙이 늘 때 백도 그냥 여기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흐름 자체는 지금 이걸 민다든지 밀면 여기 막는 게 있다니고요. 날일자도 있어요. 네. 이렇게 타협되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백은 다시 네. 손을 돌리나요? 이 정도면 뭐 서로 그냥 장탱거 선수도 거기서 뭐 크게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좀 간명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처리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오유진 선수는 하나를 늘어두고 나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확실히 요즘 선수들이 두 점 머리에 대한 뭐 그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점 머리 맞아도 누가 욕 안 하죠. 이제. 네. 알파고가 하도 맞아대니까 이제 뭐라 그러면 알파고도 이렇게 뒀는데요 하면 되잖아요. 모든 탓은 알파고한테 하면 됩니다. 네. 밑으로 젖혔어요. 위로 젖히면은 두들기면 거기를 네, 두었을 때 늘어서 다음이 없으니까. 좀 싱겁다고 봤을까요? 사실 이 수도 은근하네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그때 있겠다는 얘기고 혹을 치면은 이게 아프잖아요. 그죠? 네. 너무 아프죠? 그러면 이제 기세로 늘어야 되는데 이걸 두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를 빠진다든지 넣는다든지 해서 네. 안에서 쉽게 타기가 됐죠. 대신에 이제 오유진 선수는 선수를 잡았잖아요.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 되겠습니다. 둘만 할 것 같은데 서로. 당연히 막아야 돼요. 네, 역시 막았고요. 기분 같아서는 이제 두들기고 싶은데 아무 때나 두들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곤란하고 여기도 곤란하고 네. 안 되죠.
백은 뭐 있는 한 수겠죠? 네, 이어야 됩니다. 약간 비슷한 모양인데 어제 조한승 선수가 보여줬던 이 선으로 호구 치는 수는 좀 어떨까요? 오, 이수요. 이거 둘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 여기서 뭐 이걸 교환을 안 하고 그냥 넣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호구가 이제 좋아서 두는 건데요, 원래. 여기를 들여다보는 게 제격입니다. 좀 부교환이 좀 아플까요? 그럼 여기랑 맛보기 한 거 아니에요? 네. 순환 후기를 해보면 예,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네. 좀 손해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있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여자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 시간이 2시간이니까요. 네, 남자 리그보다는 조금 짧네요. 예. 갑조 리그도 약간 남자 리그보다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시합 자체가 이렇게 이제 제한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선수들의 바둑이 아무래도 좀 낫죠. 예. 좀 내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좋고 이제 선수들도 저도 좀 후회가 좀 덜 되죠. 예. 네, 아무래도 좀 충실하게 예. 또 대국에 임할 수가 있죠. 시간이 좀 짧으면 지면 좀 억울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좀 억울하다는 생각. 그리고 시간만 많았다면. 물론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좀 핑계가 되지 예. 않을까요? 뭐 공평하게 똑같이 시간 뒀는데 뭐 네. 시간이 많았으면 왜 그러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나의 스스로가 좀 더 잘 두고 싶은데 못 뒀다는 그런 얘기. 이건 세게 뒀어요. 두 점 머리 아프지 않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두면 끊는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너 두기만 해봐 이런 거. 네. 나 두면 끊을 거야. 예고한 거예요, 이건. 그렇다고 백이 여기서 이렇게 늘어오면 이거는 좀 자존심이 자존심 상하는데요. 상하죠. 예, 네. 흑자세가 너무 좋죠, 또 그리고. 그러니까 기세는 무조건 두들겨야 되는데 이건 뭐 거의 공개적으로 그냥 한 겁니다. 경고한 겁니다. 나는 끊을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싸움은 흑이 유리한 싸움인가요? 아니요, 싸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무조건 여기 둘 것 같아요. 오이진 선수가 원래 이런 네. 기풍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뭐 백도 못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좀 이 황룡사배 이후로 좀 부쩍 자신감이 생긴 건지. 예, 너무 이제 페이스가 좋다 보면은 수가 잘 보여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오버 페이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자꾸 이기다 보면은 자기의 수가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억지 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연히 두들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젖혀갑니다. 여기서 그거 안 둘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태건 선수는 운이 좋네요. 그 자기 고향에 바둑 팀이 있다는 것이 참 중국은 하도 넓어서 네. 자기 고향에 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선수들이 중국도 이런 게 있어요. 그 갑조 선수들이 우선은 자기 고향 팀 선수로 뜁니다. 예. 특히 이제 그 고향에서 고향 체육회죠. 그러니까 네. 가령 제가 도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충칭이다, 구리의 충칭이다 그러면 충칭 그 체육회에서 선수들을 일정 기간 키웁니다. 거의 무상으로요. 예. 그 같은 고향 출신의 기사들을요. 고향 출신이라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바둑 선수를 키우는 거죠. 네. 바둑 선수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이 돈을 내고 바둑을 배웠으면 당연히 충성심이 약하겠죠. 내가 내 돈 내고 배웠는데 뭐 나한테 무슨 구속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무료로 배웠으니까 당연히 우리 팀에서 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거기에 대해 의의를 네.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별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그 자기 고향 팀에서 오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게 이제 그걸 소속 팀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없어요, 자기 고향의 팀이. 네. 그러면 이 선수는 뛰어야 되는데 팀이 없으면은 다른 데 가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FA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네. 굉장히 몸값이 비쌉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자기 고향에 팀이 없는 걸 더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대우를 받아요. 이 선수는. 왜냐면 귀하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런 선수들은 많지 않겠죠. 당연히 많지 네. 않죠. 네, 당연히 많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박문효 선수 있죠? 박문효 선수요. 네. 박문효 선수가 이제 조선족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선족 조선족인데 출신이죠. 조선 출신이죠. 그 고향에 팀이 없어가지고 FA 선수였어요. 그래서 네. 그 박문효 선수가 옛날에 그 구리 선수보다 연봉이 높았습니다. FA니까. FA 때문에. FA니까. 그리고 네. 반대로 구리 선수는 충칭팀 소속이니까 네. 우리 어디 가지를 고향이 못하고. 어려우니까 너 그냥 뛰어. 그래가지고 구리 선수는 한참 그 이세돌 구단과 그 세계대 우승을 다툴 때도 네. 연봉 랭킹 10위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그 중국 리그 네. 스타트만 따지면요. 팀에서 좀 대우를 안 해주나요? 돈이 없으니까요. 예, 돈이 없는데 네. 이제 읍소 전략이 있잖아요. 야, 돈이 없는데 그래도 네. 네가 우리 고향을 위해서 뛰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생각해라. 뭐 이런 건가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구리 구단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아. 예,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한 15년을. 15년이요. 예. 네,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한국의 조한승 구단과 이 구리 구단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자기 그 관리를 잘하는 거죠. 예, 그런 기사들이 여럿 있는데 가장 그런 관리 잘하는 기사 중에 꼽히죠. 네. 최철한 구단도 아주 꼽힙니다. 최철한 구단은 중국에서 굉장히 인정받아요. 또 인정도 받고 대우도 잘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정받고 대우 못 받는 게 제일 서글픈 건데 인정받고 대우도 잘 받고. 예. 최철한 구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팀과의 그 화합이 잘 되고 그런 걸 참 잘합니다. 자, 역시 끊고 뒀어요. 뭐 다음 수는 거의 여기입니다. 뭐 둘 곳이 뭐 너무 뻔해가지고요. 그러신데 뭐 늘고 싸우겠다는 얘기 같아요. 뭐 전투에 자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오유진 선수 뭐 워낙 자신이 넘치니까 뭐 소위 말해서 어떻게 둬도 이길 것 같으니까. 네. 묘한 곳이 지금 나왔습니다. 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을 유발했다, 전투를 유발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좀 더 이 초반을 주도적으로 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자 리그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동시에 남자 을조리그 2라운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한국 선수 간의 대결, 이 변상일 선수와 나연 선수가 대결을 했는데요. 변상일 선수 오늘도 한국 선수와 대결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뭐 우리 선수끼리 계속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주장전은 거의 뭐 만난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뭐 가장 많이 두는 경우는 한 5판 정도 제가 두는 것도 봤어요. 8판 중에 5판이요. 그래서 이게 뭐 중국 리그라 하러 간 건지 바둑 리그 하러 간 건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대부분 우리 선수들을 그 보유하려고 하는 팀들은 다 갑조를 노리는 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팀들은 주장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같이 만날 확률이 높고요. 어제 우리 선수 중에 그 이지연 선수가 어제 우리 선수들이 11승 3패를 했군요. 어제 이지연 네. 선수가 패했죠. 네. 이지연 선수가 장타오 선수에게 그렇네요. 패했네요. 네. 이지연 선수가 패했고 김동호 선수가 패했고요. 패했죠. 예. 그리고 변상일 선수와 나연 선수는 이 자국 선수 간의 대결을 해서 나연 그렇습니다. 선수가 승리를 거뒀죠.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그 장타오 선수가 아주 깐깐한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장타오 선수한테 이지연 선수가 네. 패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좀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뛰었네요. 이건 모양이 별론데요. 그런가요? 뭔가 경쾌한 행마처럼 일견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혀 안 경쾌한데요. 그런가요? 예. 그냥 이렇게 입구자나 하나요? 그냥 뭐 이렇게 띄워놓으면 다음에 여기 둘 데가 없는데 다시 이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거의. 그러면 이렇게 두면 어차피 여기 둬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네. 여기 둔 거예요 지금. 제자리 걸음했잖아요.
아, 오히려 네, 경쾌한 것이 아니라 좀 힘이 없는 행마인가요? 이런 수는 이어야 됩니다. 지금 장태건 선수가 오늘 봐도 처음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딱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실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보통 이제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눈에 안 띄는 실수여야 되는데 저건 확실한 실수입니다. 예, 이거는 갑자기 흙이 편해졌는데요. 네, 지금은 좀 편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와 좀 비교를 하면 오늘은 좀 초반 진행이 좀 어제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중국이 이제 나라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그 팀 명단들을 좀 봤더니 이게 어떤 팀과 어떤 팀의 거리가 비행기로 한 5시간 걸리겠더라고요. 비행기로 5시간이요? 예, 네. 예, 기차로는 한 3박 4일 걸리고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3박 4일 아니고 진짜 3박 4일 예, 뭐 이런 건데요. 가장 거리가 최고 그 먼 곳이 그 중국을 그 사각형으로 본다면 바둑판 사각형으로 본다면 좀 옆으로 직사각형으로 본다면요. 네. 라연 선수가 이번에 그 뛰는 팀이 라싸 기원 팀입니다. 네. 근데 라싸는 그 티벳의 수도예요. 달라이 라마가 거주하는 했던이죠. 예, 지금은 달라이 라마 거기 안 계시니까 달라이 라마가 그 거주했던 그 포달락궁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라마교 궁이 있잖아요. 거기가 있는 곳이 라싸입니다. 예, 라싸인데 거기랑 저 끝에 이제 그 흑룡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헤이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멀어도 한 비행기로 진짜 5시간 거리입니다. 정말 크네요. 예. 네. 그리고 봤더니 그 신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한참 그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그 회교들이 산다고 하는 네. 그 회족 자치구가 있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그 바둑판으로 보면 그 좌상기 쪽에 있는 건데요. 우하기 쪽에 있는 게 이제 샤먼이라는 곳이에요. 그 이번에 조한승 조한승 선수 선수가, 팀이 네, 샤먼이라는 팀이죠. 곳은 이제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예. 타이완에서. 거기도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지금 같은 중국 선수들인데 예, 제가 볼 때 느낌은 뭐 거의 뭐 우리나라 선수와 뭐 동남아 선수의 대결 정도 되는 거리의 아, 그 선수들이 되고 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 정도로 넓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그 선수들끼리는 다 잘 알까요? 잘 모를 수도 있죠. 예, 잘 모를 수도 있죠. 예, 네. 중국 기사들은 중국 기원 그 관계자들은 그 국가대표 선수를 제외하고는 잘 몰라요. 관리를 안 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는 국가대표 팀이 관리하는 거고 일반 기사들은 시합을 나오질 못하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입단 대회 관리는 할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프로만 되면은 너도 프로고 나도 프로고 이게 아니에요.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놉니다, 전혀.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요. 네. 전혀 다릅니다. 네, 지금 뭐 흐름이 계속 오유진 선수가 좋아지네요. 한번 스텝 꼬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알았죠? 오유진 선수. 끊은 다음부터는 장태건 선수가 힘을 못 발휘할 것이다라는 거 어떻게 알았죠? 끊은 다음부터는 뭐 그냥 장태건 선수가 지금 뭐 꿈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돌들이 막 갑자기 뭐 흑마가 이상하네요. 네, 분명 좀 해볼 만한 전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여요. 갑자기 뭐 실력 네. 차이가 나타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확 기우는데요. 예. 그냥 막 오유준 선수의 힘에 어쩔 줄 몰라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장탱거 선수가 계속해서 이 좌상기죠. 좌상기 백돌을 응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좀 중앙돌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뭐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네. 지금 백이 여기를 두고 있는데 이 돌을 지금 하다가 오히려 막 이런 거 붙이고 하면은 이 돌 손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훅은 손 빼고 다시 이쪽 공격 가거든요. 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이게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모양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 이쪽 어디 한 집도 없잖아요. 지금. 네. 굉장히 피곤한 모양인데요. 여기가
그 최정 선수가 이제 닉네임이 그 소녀 장사아니에요. 힘이 좋아가지고. 네, 본인이 예.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별명이야? 네. 예. 왜 그럴까요? 뭐 나쁜 얘기도 아닌데. 네. 근데 아무튼 그 힘으로 따지면 오유진 선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최정 선수의 워낙 그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이 오유진 선수가 좀 가려져 있었을까요? 오유진 선수 하면 좀 끝내기, 이 부드러움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아니 얼굴이 예뻐 보여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얼굴이 예뻐 보이니까 네. 당연히 여자는 그렇게 바둑을 두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 그 여자 선수들이요, 실리 바둑이 적습니다, 비율이. 예. 여자 선수들이 보통 전투적입니다, 굉장히. 예. 굉장히 전투적이고, 네. 여자 선수뿐만 아니고 여성 기후회를 가봐도 그래요. 예. 여성 기후회를 가봐도 대부분이 전투 바둑을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니까 그냥 실리적으로 두고 뭐 이렇게 좀 예쁘게 두고 뭐 이럴 네. 거거든요. 참 그 여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성 기후회를 가도 그렇군요. 네. 유승희 씨도 그렇죠? 기풍이? 저요? 네. 글쎄요. 아닙니까? 네. 실리적이에요? 난 잘 모르니까 네. 물어본 거고요. 자, 지금 완전히 뭐 신났습니다. 여기도 몰고 여기도 네. 몰고 완전히 이제 다 몰아갈 작정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런 거죠. 그래도 공격을 잘해야 된다. 항상 하다가 신나게 두다가 나중에 보면 집이 없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제 공격 실패할 경우. 그래서 항상 그 공격을 하는 바둑은 그 뒷 마무리가 좀 좋아야 됩니다. 장태권 선수가 좀 스텝이 약간 거기서 꼬여서 그렇지, 이렇게 핵마름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한 그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찌르지를 않고 그냥 아예 그런 들어가네요. 거도 뭐 그런 잡기술은 쓰지 않겠다. 네. 네, 나는 제대로 된 기술만 보여주겠다 이거지. 네. 그렇게 해서 슬슬 제가 한 2, 3년 전에 오유진 선수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국가대표 처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볼 때만 하더라도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학생 티는 다 벗어난 것 같고요. 항상 보면은 이거 중딩이라 그러죠? 중학생 같이. 예, 중딩 티밖에 안 났는데 말하는 것도 아주 그냥 그렇고 애기 목소리 내고 막 그랬는데 좀 많이 컸어요. 많이 컸고 요즘 화장도 하는 것 같고. 네, 뭐 어엿한 이미 숙녀죠. 숙녀인가요? 너무 예. 예쁘죠. 네. 그래서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많이 느낍니다. 바둑두는 이런 한국견이란 곳이 여자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그 화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선배들이 잘 못하게 하고 싫어하고 솔직히 화장할 시간 있으면 바둑 공부라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항상 선배들이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거울 쳐다볼 시간에 정석 하나를 더 외우고 기보 하나를 더 놔보고 항상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여자 리그가 생기면서 자유를 준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 리그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 민망한 거예요.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방송 대국을 하는데 그냥 나가는 게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리그가 생긴 다음부터는 시간 되면 화장도 좀 하고 네. 머리도 좀 하고 그래서 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여자 선수들이 얼마나 신이 나요. 원래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자연스럽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바둑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좋네요. 좋습니까? 네. 정말 우리 여자 선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좀 미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바둑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를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알아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여자 선수들은 뭐 물론이고요. 남자 선수들도 바둑 리그를 하잖아요. 네. 좀
예전과는 좀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원영은 화장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야, 남자가 화장도 하는구나 이제 바둑 두는데. 그래서 제가 바둑리그 성적이라도 주면 말을 하는데 성적도 나쁜 놈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우. 네. 어제 이원영 선수가 대국을 했죠. 네. 자, 이었는데 지금 여기도 곤란하고 여기도 곤란하고 지금 그렇다고 백이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집도 없고 네. 절도 없고 예, 집도 절도 없는 모습입니다. 안 됐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남의 일 같지 않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딱 장탱거 선수를 두고 하는 얘기네요. 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이어졌으니까 여기 치면은 석점은 죽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둘나요? 바로? 지금 둬도 되겠는데. 지금 둘 때 대책이 없어요. 이거 뭐 너무 요속인데요. 네, 이거 잡히면 뭘로 잡히고요. 바둑 둬요? 예. 네, 오유진 선수 뭐 초반 흐름 아주 좋네요. 예. 네.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오유진 선수의 바둑을 보면 너무 편합니다. 네, 오유진 선수의 뭐 기량이 확실히 올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수순 저희는 잠시 후 보도록 하겠습니다.